안녕하세요. 주식공부입니다. 오늘도 흥미진진한 부동산 카페에 들어왔습니다. 첫 번째 글을 보겠습니다. 청약 계속 떨어지고 대방 4차 AA20, 제1 AA22 도전. 현재 검신 1단계 국평 19년에 분양받아 21년도에 입주하여 거주 중인 1주택자입니다. 이 부동산 카페 보다 보면은 무주택 분들이 그 청약이 가장 유리한데요. 근데 1주택자 분들이 도전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부동산 비과세 123 법칙에 따라 1주택 갈아타려고 올해 초부터 계속 청약 도전하고 있는데 계속 미끄러지네요. 올해 도전은 금강 84, 호반 84, 대림 104, 여기까지 꽝입니다. 노예비, 롯데 108은 다음 주인데 여기는 1000원이 있어야 하기에 별 기대는 없습니다. 다음 주 예정된 2단계 지역 대방 4차와 이번 달 공고 예정인 제일풍경채 4차 중 어디가 더 좋을까요? 대방은 84로, 84B로, 제1은 공고문 보고 84나 110 예정입니다. 103역 쪽에 더 좋은 곳이 있는데 언제 분양할지 몰라서 일단 위 지역만 현재 보고 있네요. 이런 글입니다. 이 글을 보면 부동산 비과세 123 법칙이 뭔지 좀 흥미가 쫙 당깁니다. 그 다음에 계속 떨어졌는데요. 대방 4차 AA20과 제일풍경채 4차 AA21 여기 위치는 둘 다 비슷한 것 같아요. 역과 거리도 비슷하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둘 다 넣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댓글을 보겠습니다. 풍사보단 대방이 나아 보입니다. 이 대방이 세대당 주차 대수가 2대가 넘는다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 대방인 것 같아요. 1주택자가 다시 청약 당첨은 로또급이죠. 우선순위에서 밀리니까요. 부동산 비과세 123 법칙이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링크를 달아주셨네요. 한 수 배워갑니다. 그러는데 이거 뭘까요? 궁금해집니다. 그래가지고 링크를 눌러봤더니 블로그입니다.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23 법칙 부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123 법칙 부활. 한번 보겠습니다. 무슨 내용인지요. 내용이 긴데요. 요점만 보겠습니다. 123 법칙. 처분 기한이 3년으로 연장되면서 123 법칙이 부활하게 되었습니다. 1주택자가 이사를 갈 때 다른 집을 먼저 매수하고 나중에 기존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러면 기존 집을 팔기 전까지 2주택자가 됩니다. 이 경우 2주택자지만 일시적인 상황으로 보고 1주택자와 동일한 혜택을 받을 수 있대. 그 혜택을 얻으려면 기존 주택에 대한 처분 기한과 보유 기간 그리고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의 취득 시기 간격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스텝 1. 기존 주택 취득 후 1년 후에 신규 주택 취득하기. 이게 비과세 되는 요건입니다. 다 알고 계신 분도 많겠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스텝 2. 기존 주택 2년 보유 또는 거주 요건 충족하기. 비규제 지역은 2년 보유만 하면 되는데 규제 지역은 2년 거주를 해야 됩니다. 신규 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기존 주택 처분하기. 옛날에는 2년이었었는데 지금 3년으로 바뀌었죠. 그래서 이게 1, 2, 3 법칙이라고 합니다.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위해서는 1, 2, 3 법칙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세금 혜택을 누릴 수 있으니 1, 2, 3 법칙을 잘 활용하여 상급지로 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건강하고 행복하게 보내세요. 이런 블로그입니다. 다시 카페로 들어왔습니다. 둘 다 입지상 큰 차이는 없어 보입니다. 학교도 다 인근에 있고 배기역이랑 거리 차이도 크지 않고요. 그 중에 큰 평수로 가시려면 제의를 하셔야겠네요. 풍경채보단 대방이 좋아 보이는데 지금 거주하시는 곳보다 저 두 곳이 상급지라고 생각되시면 두 곳 다 넣어보세요. 예비 받으실 겁니다. 저도 같은 생각인데요. 위 두 지역이 현지 1단계 거주지보다 상급지는 절대 아닌 것은 알고 있습니다. 1주택자로 갈아타기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앞으로 3년 후면 인천 1호선도 개통하고 입주 5년차 정도 되면 상승폭이 최대라 나름 판단하고 갈아타려고요. 저도 1단계 지역 상급지로 가고 싶은데 계속 떨어져서요. 감사합니다. 여기서 보면은 인천 1호선이 3년 후면 개통한다 그랬는데 이거 아닙니다. 지금 23년 10월달 아닙니까? 근데 3년이면 26년이 되는데 이거 아니고요. 내년 24년 7월달에 모든 공사가 완료됩니다. 근데 이제 그 무슨 안전법인가 뭐 그게 바뀌어가지고 9개월을 시운전해야 된답니다. 9개월. 그러면 그래서 내년 후년 25년 5월 달에 개통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2년이 안 되게 남았죠. 근데 3년 후는 아닌 것 같습니다. 둘 다 하시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1단계 거주지는 전세를 주고 지금 청약하는 곳이 당첨되면 실거주 하시고 어차피 당첨되시면 일시 2주택 되시고 3년 안에 기존 주택 팔아야만 비과세입니다. 그래도 부동산 매매 중에서 가장 안전한 게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일시적 2주택 갈아타게 하는 게 세금도 안 나오고 제일 안전한 방법 같습니다. 근데 이분은 아파트에서 아파트로 갈아타는 거 조건이 참 좋고 부럽습니다. 저도 이제 일시적 2주택이 관심이 있는 게 저도 지금 빌라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아파트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팔아야죠. 팔고 입주를 무사히 하고 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갈아타기를 고민해 봐야겠죠. 그때 가면은 상황이 또 어떻게 될지 모르죠. 하여튼 부동산 투자 재밌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검단 분양가가 벌써 이 정도 올랐다니 참 놀랍습니다. 지금 상황에서 굳이 검단을 고집할 필요가 없어 보여요. 이제 위치 좋은 아파트도 별로 없고 분양가는 점점 오르고요. 검단에서만 2004년부터 거주해서 여기가 좋은 점도 있고 아직까지는 검신이 투자 비용 대비 수익이 좋은 곳으로 보여서요. 인천 타지역 분양가도 만만치 않고 그에 따른 메리트도 별로여서요. 맞습니다. 저도 검단에서 살면서 검단 안에서만 매매할 생각입니다. 다른 데 갈 생각 전혀 없습니다. 지금 계신 곳보다 상급지가 아닌데 갈아타기 하려는 이유는 대출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가요? 댓글 보다 보니 궁금해서요. 호호. 풍경채나 대방은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1주택자도 가능성 있으실 것 같기도 해요. 현 검신 1단계 거주 중인 아파트 대출은 없습니다. 와, 대출 하나도 없이 사시나 봅니다. 대단하십니다. 그러니까 또 하나 사시려고 하는 거죠. 저도 내년에 중도금 대출 받은 거 다 갚고 주담대 안 받을 생각입니다. 그러면 이제
다 정리되면 글쎄요, 갈아타기 우리 아파트가 너무 좋아서 갈아타기 겁납니다. 제 생각에 입주 5, 6년 차가 가장 매매하기가 좋은 타이밍 같아서 또 그 시기에 검신 1단계 호재들이 완성되는 시기이기도 하고요. 그때가 가장 고점이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성투하세요. 대방이요. 여기가 대방입니다. 여기 102역 힐스테이트 제일풍경채 1차 우미린 제일풍경채 2차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AA20 대방이고요. 그 다음에 제일풍경채 AA22는 6입니다. 여기는 제일풍경채 2차고요. 여기는 4차입니다. 제일풍경채 4차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일풍경채입니다. AA22. 그 다음에 AA20은 대방 4차. 그 둘인데 여기가 더 먼데요. 요 102역에서 보면은 여기가 좀 가깝고 여기가 좀 멀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는 여기 불로역이 또 생깁니다. 그래서 여기도 위치가 무시 못합니다. 자꾸 주변에 여기 생기니까 여기로 안 가고 여기로 다니면 되는 거죠. 다음 글을 보겠습니다. 질문. 한 달 전 검단에 집 샀는데 점점점 2편한 백사 당첨되었습니다. 점점점 세금이 어떻게 될까요? 이분도 저 불행이 같습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게 세금 문제더라고요. 세금 폭탄 맞는다 막 그러니까 겁나가지고 이분도 불인이 같습니다. 그리고 무주택자일 때는 저 청약해도 당첨도 안 되다가 주택 하나 샀는데 또 당첨이 잘 돼요. 머피의 법칙처럼 그렇습니다. 한 달 전에 롯데캐슬도 청약 밀리고 이편안도 말도 없고 그래서 검단에 주택을 매수했습니다. 매수한 아파트는 30평대 신축입니다. 입주일 잔금일은 24년 1월이에요. 그리고 오늘 2편한 백사 청약이 당첨되었네요. 두 채를 가지고 있을 형편이 안 되니 한 채는 팔아야 할 텐데 언제 어떤 주택을 팔아야 세금이 적게 낼까요? 이런 질문인데요. 두 채 중에 그 한 채 먼저 산 채는 어떤 건지 말씀을 하셔야지 선택을 하기 좋을 텐데 먼저 산 거는 말씀이 없으십니다. 근데 혹시 요 30평대 산 게 원당지고 칸타빌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칸타빌 아직도 몇 채 남았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묘한 위치에 있는 102역이 있으면 여기 이제 역세권 아파트들이 쭉 들어섰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원당지구예요, 여기. 근데 요 칸타빌도 여기에 생겼는데 역세권입니다. 그래서 묘한 위치인데 지금 미분양이 한 몇 집 안 남고 다 나갔답니다. 그래서 여기도 앞으로 입지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 사신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한 달 전이라고 그러니까. 댓글에서 고수님들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검단 구축 샀으면 산 거 바로 팔고 차익이 적으면 양도세도 별로 없죠. 그게 아닌 검신 신축이라면 청약 포기요. 아니죠. 이거 청약에 당첨되기가 하늘의 별따기인데 이거 2편한 그것도 좋은 아파트 청약이 됐는데 포기할 수는 없죠. 아파트 다 알려주셔야 객관적 조언 나오죠. 호호. 맞습니다. 먼저 산 아파트도 알려주셔야지. 검단에 30평대 신축을 구매하였습니다. 정보가 부족했네요. 저도요. 혹시 입주 예정자 단톡방 들어가셨을까요? 단톡방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비번을 몰라서요. 2편한 26년 입주니까 딱 비과세 그 기간 아닌가요?
지금 아파트 들어가서 살다가 팔고 2편안 들어가겠네요. 어차피 지금은 계약금만 있으면 되잖아요. 감사합니다. 막 검색해보니 1년 이내에 이 채를 사면 비과세가 안 된다는 말을 들은 것 같아서 글 올렸는데 2년 살면 비과세가 되나 보네요. 1년 이내에 이 채 사면 2년 살아도 비과세 안 되지 않나요? 비과세 안 돼요. 작성자님 말씀이 맞습니다. 1년 이내 이 채 취득하기 때문에 2년 살아도 비과세 안 되는 게 맞습니다. 비과세 안 됩니다. 당첨된 순간 2주택자이심. 저도 이게 헷갈리는데 주택을 하나 샀어요. 사고 나서 아파트에 당첨이 됐어요. 그러면 이거 당첨만 됐지 이게 집이 아니지 않습니까? 집은 입주를 해서 내 앞으로 등기를 쳐야지. 그러니까 이게 당첨되고 나서 3년 짓지 않습니까? 3년 짓고 나서 3년 후에 입주하려고 내 앞으로 등기를 쳐야 내 집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거 산 게 아닌데 이 청약에 당첨되는 순간 2주택자가 되나 봅니다. 이건 저도 정확히 공부를 해봐야 알겠는데 이 모든 분들이 다 그렇다고 그러니까 일단은 믿어야겠죠. 1년 이내에 사면 비과세 안 돼요. 그냥 두 채 장기 보유하시다가 파는 것도 세금 절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 댓글 달아주신 분이 지금 빨리 팔으라고 하신 거였네요. 지금 질문자님 같은 경우는 비과세가 맞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일시적 2주택 비과세에서 비과세 기간 계산할 때 취득 시점은 잔금일이나 등기일 중 빠른 날짜입니다. 계약일이 아님. 이번에 당첨되신 2편안 잔금과 등기일 기준으로 3년 이내에 팔면 기존 집 비과세 됩니다. 주택수 계산하는 방식이 주택법, 대출받을 때는 분양권도 주택으로 포함, 세법, 양도소득세는 세법이며 등기치기 전까지는 주택으로 안봄이랑 다릅니다. 이분이 정확하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그럼 2편안 입주 시점에 기존 주택을 상값 그대로 팔면 양도세는 안 내도 되는 거겠죠? 그거는 아닌 것 같은데 상값 그대로 안 팔고 더 비싸게 팔아도 비과세인 것 같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마음이 확 놓이네요. 주택수 계산법이랑 주택법 같은 거 한번 더 찾아볼게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면서 분양권 계약일과 주택 잔금일이 1년 이내에 2주택 취득으로 잡히는데 비과세가 되나요? 분양권이 주택수에 잡히기 전에는 가능했었는데 제대로 알고 쓰심이 현재 분양권도 양도세 계산 시 주택수 포함됨. 일시적 2주택 계산할 때 분양권은 주택으로 안 봅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으로 안 봅니다. 비슷한 예로 주택청약저축 소득공제 받을 때 무주택 세대주만 가능한데 분양권 갖고 있는 사람들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세법에서는 분양권을 주택수로 안 치기 때문입니다. 어느 시대에 살고 계신지 세법 개정에 따라 이전과는 달리 2021년 이후 취득하는 분양권은 양도세 비과세를 판단할 때 세는 주택수에 포함된다. 청약 떨어져서 배 아프신 분들이 많은 것 같네요. 더 이상 무의미한 댓글은 지양하겠습니다. 글 쓰신 분의 경우 분양권을 먼저 취득하고 주택을 취득하게 되는 경우인데 이 경우는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없는 걸로